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구독, 공유, 좋아요 염sob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내셔널 캐비넷 미팅, 그러니까 호주 수상이랑 각 주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두머리들 회의를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호주 전체에 120만 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었었고, 연방정부는 이제 각 주정부가 할당된 목표치를 달성하면 이후에 추가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한 채당 15,000불씩 주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는 주정부가 알아서 쓰는 걸로 뭐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이 필요한 게 inclusionary zo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inclusion 한다는 게 뭐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zoning은 이렇게 토지구역 나누는, 분류하고 용도 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포함구역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보통 개인 주택들, 일반 주택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주택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혼합이 되는 도시 계획상의 어떤 토지 용도 설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택과 개인이 소유한 주택들이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분리되면 사회가 두 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뭐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흔히 대형 토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업자에게 그 개발의 일부를 정부 주택 부분으로 할당하여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빅토리아주 노동당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구입이 쉽지 않아진 20년 전부터 이 포함구역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2014년도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 정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2017년도 초반에 다니엘 앤드류스가 파크빌과 브로드메도우스, 레저보어 노블파크, 보로니아, 워동가 이렇게 6군데 주 정부가 가진 개발 지역을 선정하여서 이 개발업자한테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그 필지를 판매를 하되, 그 대신 개발업자가 총 100채의 정부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6, 7년 됐죠. 2023년 현재 과연 그 공약이 어떻게 됐나, 약속이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정부 주택이고 개인 주택이고 간에 이 6군데 지역에서 주택이라고는 단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 구역마다 각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레저보어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무한 이유로 용도 변경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다른 5군데 지역은 용도 변경은 되긴 했는데 뭐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개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해당 지역 카운슬과 협의가 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카운슬에서는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주택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뭐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뭐 각종 다양한 이유로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는 매트리콘이 선정이 되어 있고, 매트리콘 입장은 요즘에 뭐 자재값이 올랐네 뭐 이런 이유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뭐 돼야 되는 그런 행정 작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미리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지르듯이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든 상황 뭐 국면을 바꾸려고 정책 막 펼치고 발표하고 국민 혈세 낭비하고 뭐 이러면서 약속 안 지키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택이 모자라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주 캐비넷 미팅에서 무슨 주택 공급을 뭐 120만 개를 한대 만다, 이게 그렇게 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이 취소한 영연방 게임, 그 취소 비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빅토리아 주정부, 그리고 영연방 게임 협회 런던에 있는, 그리고 영연방 게임 호주, 이렇게 3자 협의를 거쳐서 취소에 대한 책임 비용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배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헷갈리는 상황인데 380밀리언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1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우려와 달리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보았다. 뭐 이런 다니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380밀리언 달러 합의금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지난 예산안 발표 당시 관광 그리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할당된 예산에서 빼가지고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저께 토요일 발표 현장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이제 우리 빅토리아주 지방 지역에 수천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영연방게임협회는 2026년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했던 그 대회에 새로운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빅토리아 지방 지역에 수천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방 지역에 집을 지어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지어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은 아닐 텐데 이런 말을 왜 뱉었을까요? 원래 영연방 게임 개최지가 멜번이 아니라 빅토리아 지방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방 지역의 지금 민심이 얼마나 지금 안 좋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영연방 게임 다음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것도 지금 이거 게임 취소하면서 국제적 평판이 뭐 엄청나게 망가뜨려졌다. 빅토리아주뿐 아니라 호주 전체에도 피해다. 뭐 이런 비난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걸 뭐 피해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말장난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뭐 싸게 막았다 이런 의미가 뭐 있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낭비가 되는 혈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또 취소 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합의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추가될 취소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나 가슴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둥아리로 정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토리아주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마이키가 있죠. 마이키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이제 뭐 새로운 시스템이 내년 초부터 뭐 시범 운영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교통요금 지불할 때 은행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커먼웰스 은행을 지불 시스템 장비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커먼웰스 은행 CEO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빅토리아 주정부가 주민들과 해외 방문객 그리고 다른 주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편의를 더 좋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을 하면서 하긴 뭐 쥐들 뭐 돈 벌어주겠다는데 뭐 이 정도 아부는 해야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아직 모르지만 2025년이면 교통요금을 지불할 때 마이키 카드 같은 거 없이 지불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는 2023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은행 카드나 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무너무너무 늦었다. 마이키 카드가 문제라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당시 무슨 이유에선지 빅토리아 주정부는 마이키와 계약을 연장을 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뭐 11월부터인가 한다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은행카드나 스마트폰 쓸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템플스토어 컬리지가 호주에서 가장 좋은 공립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교라는 개념을 많이 무너뜨린 학교라는데, 일단 학교 종이 없습니다. 뭐 쉬는 시간, 수업 시간, 뭐 학교 시간 일때 학교 종이 땡땡땡 해야 될 텐데 그 벨 자체가 없답니다. 애들이 교복도 안 입고요. 교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학교를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선생님이 애들이 선생님 부를 때 미스터 누구, 미시스 누구, 뭐 미스 누구 이런 식으로 부를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퍼스트 네임,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총 157개의 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157개. 이 과목들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요청하여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배우고 싶어요, 저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과목을 만들었다는 거죠. 과목 중에는 보석 가공, 그리고 양봉, 그리고 파충류 관리, 뭐 이런 과목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시스템이다. 진보적인 고등학교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학교에 있는 매그 베일리라는 선생님이 공립학교 분야에서 올해의 선생님으로 선정되었고, 그와 동시에 학교 역시도 올해의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빅토리아주가 아니라 호주 전체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09년에 전교생 숫자가 286명으로 쪼그라들면서 한때 폐교 위기까지 몰렸는데, 이후에 학생들을 위한 좀 더 세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 뭐 학생 수가 적어서 되려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이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를 하였고, 지금은 학생 숫자가 12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명이 는 거네요. 2015년 기존 교육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학생이 자율로 과목을 선정하고 지가 뭘 배울 건지 정하고 학년도 그 레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는 꽤나 성공적이어서 어떤 학생은 조기에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16살 나이로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요즘은 안 그런데 뭐 예전에 스쿨버스 운행할 때 이 학교 스쿨버스를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교복을 안 입으니까 이게 애인지 어른인지 버스 정류장에서 저 섰는데, 애들이 교복 입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쓰는데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게 뭐 어른들 서 있으면 제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스쿨버스인데. 근데 이게 애 같기도 해. 뭐 이래가지고 구분이 참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동네에 있는 학교가 뭐 호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로 선정됐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눈에 띄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